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이것 때문에 더 팬이 되신 거예요? 예? 예. 이 책 좀 사서 보세요. 예. 읽은 분 손 들어봐요. 우와! 예. 아이고. 그냥 북 콘서트를 해야 되겠네요. 독자들이 많아서. 매년 이제 한 권씩 책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낼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산업에 관한 교과서를 하나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도 제가 이제 92년도에 호주에 자동차 부품을 팔러 갔어요.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아시아 다 이제 1차 벤다로 등록을 해서 납품을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1차 벤다 등록하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사원 주임 대리 시절에 다 등록을 시켰어. 보통은 회장님이 나서야 되고 최소한 사장이 나서야 그게 등록이 되는 건데 그걸 했다니까요. 하여간. 그런데 자, 그때는 월급쟁이 시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미국 디트로이트에는 이제 직원 하나 보내고 또 저 일본 도쿄에도 하나 보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유럽하고 뭐 호주, 남미 이런 데 이제 이 자동차 부품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에 갔다가 뭐를 만나냐면은 다단계 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알로에 주스하고 알로에 화장품을 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대. 그 당시에. 그때는 한 연봉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막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대. 꿈의 소득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신 그렇게 벌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어떠냐 이 주스 어떠냐? 아니 뭐 알로에 주스니까 뭐 건강해 보이고 맛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또 그 화장품도 뭐 알로에로 만들었으니까 발라봤더니 느낌도 좋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향 사서 쓰는 것 같으면 이거 쓰겠냐고 그러더라고. 뭐 괜찮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광고비 대신에 수당이라는 걸 준다 이거야. 그때요 제 머릿속에 전등불이 하나 탁 켜졌어. 야, 전 세계의 모든 유통이 이쪽으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나는 이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한국에 왔더니 그거 하지 말래. 왜? 왜 하지 말으라고 그래? 제품 좋은 거 내가 써보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했더니 어차피 광고비 나갈 건데 내가 광고했으니까 광고비 주잖아? 뭐가 나쁜데? 누가 손해보는데?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석료 얘기를 하더라고. 자석료가 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많이 주어서 준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피해를 주는 회사는 주는 회사고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저는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화장품, 건강식품, 세제 이런 것은요 거품이 엄청 많아요. 자, 화장품 일단 광고비가 30-40% 붙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광고 모델이 그 화장품을 써서 예뻐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업계의 비밀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광고비에다가 30%씩 40%씩 준다고. 뭐 여성 잡지니 명품 잡지니 보면은 거기에 막 화장품 인쇄가 도배가 돼 있어. 그러면 그 종이값, 그 인쇄비, 그런 거를 누가 다 무냐면은, 사는 사람이 물어. 내 얼굴에다 바르질 않아. 다 날라갔는데 돈은 내가 내고 있다니까. 그게 30-40%야. 그 다음에 저기 공항 면세점, 거기 30-40% 내는 거예요. 백화점 매장 수수료 30-40%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화장품의 70%, 80%는 내 얼굴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내 얼굴에 오기도 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광고 안 때리는 거. 그렇죠? 진짜 비싼 그런 매장 수수료 안 주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팔겠다. 그래서 절대 품질. 현재 기술로서는 누구도 이상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은 세종대왕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세종대왕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대한민국에서 10만에서 15만 개의 특허 등록이 매년 돼요. 그런데 반도체에서도 특허가 나오죠. 조선기술에서도 나오죠. 전투기 만드는 데서 나오죠. 원자로에서도 나오죠. 온갖 이런 바이오 이런 데서도 그런 특허 등록이 10만에서 15만 건이 들어와. 여러분 특허 등록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화장품이 그 1등을 했다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상을 받은 화장품이 있냐 이거예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 이런 화장품을 광고 안 때리고 그다음에 매장 수수료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단계 회사인데 수상체계를 만들면서 유지 조건이라는 것을 없애버렸어. 초기에요. 소위 다단계 선수급들이 있잖아요. 저 찾아와 가지고 회장님 알만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무슨 제품 가지고 다단계를 해요? 아니 그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가지고 이거 저 수당체계 가지고 돈 번다고 가만 돌려야 되는 거지 무슨 제품력 가지고 판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유지 조건을 안 해놓으면 내가 사람들 데려다 놨는데 아니 수당 받더니 어디 가서 더 싸고 좋은 거 다 사버리면 매출 안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싸고 그게 저 싸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가지고 안 살 것 같으면은 이 회사가 망해야지. 나는 망할 거다. 그랬더니 가버렸어 그 사람들. 나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선수들이 가버리는 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지 조건이 없는, 유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다음 달에 수당을 받으려면 당신이 이달에 얼마를 사야 된다는 것이 유지 조건이야.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임페리얼 되면 막 한 달에 1억씩 받아. 그러면 애터미 화장품보다도 더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하면은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다른 거 사서 쓸까 안 쓸까? 사서 쓰겠죠.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잘 몰라. 여자들은 돈이 한 달에 1억씩 벌려. 그러면은 피부에 좋기만 하다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서 쓸까 안 쓸까? 사서 쓰죠. 그러니까 애터미 거보다 조금만 좋다고 그래도 10배 비싸더라도 그거 사서 쓴다니까 여자들은. 피부에 목숨을 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도 애터미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애터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려고 그러면은요 진짜 절대 품질이어야 돼. 그러면서 절대 가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서 쓰는 순간에 이익이 되는 그런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애터미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 회장이 제일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해외 가면은요 다 5성급 이상 막 특급 호텔에 있어. 아니 내가 그런 데를 꼭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인장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오라고 어떻게든 좋은 호텔을 얻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막 럭셔리룸 하면은요 막 침실만 있는 게 아니고 거실까지 딸려 있고 막 쉐이실 딸려 있고 막 이런 방을 얻어줘. 막 그러면은 이거 잠깐 자고 나오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 막 그러면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이 호텔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호텔에서 회장님 방은 공짜로 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짜라는데 또 안 잘 수도 없고. 하여간 자 그런 호텔에 가면은 그래도 유럽의 유명 브랜드 샴푸 화장품들 거기 놔뒀어요. 제가 그거를 쓸까요? 애터미 거를 꼭 싸가지고 다닐까요? 애터미 거를 싸가지고 다녀. 그런데 거기 호텔에 공짜로 있는 게 애터미 거보다 5배, 10배 비싼 건데도 그걸 못 쓴다니까?
내가 한 번은 미국 한참 돌다가 멕시코를 갔어. 거기 멕시코의 미국계 계열의 아주 좋은 호텔이 있었어요. 샴푸가 떨어졌어. 직원 보고 가지라고 할까 하다가 에휴 또 뭐 직원들 막 행사 준비하고 바쁜데 귀찮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쓰자 하고 썼어. 갔다 왔는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 수채구멍이 막힌 거야. 안 막히고도 나는 안 막혀서 지금까지 왜 막혔지? 그리고 누구 거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내 거야.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있었는데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샴푸가 좋구나. 그거를 진짜.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절대로 호텔방에 있는 거 유럽의 그 유명 브랜드들 저는 못 써요. 그런데 이제 그럼 또 이렇게 물어. 그렇게 안 빠진다는데 머리 이마가 그렇게 넓고 머리 숱이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대학교 때는 그때 장발이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머리 이 앞니마가 다 이렇게 비었었어. 옛날 사진 한번 찾아서 보여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봐, 저 위에 봐줘. 요 두 번째 사람 이게 뭐 90 몇 년도야 이게 80 몇 년도인가 뭐 머리 색깔만 변했죠.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머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화장품의 품질이라니까. 응? 저거는 이제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GM계열의 홀덴이라는 그 호주 자동차 회사예요. 지금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 홀덴이. 거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러 가가지고 이제 거기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찍은 거고. 이거는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제가 만든 요 제품을 들고 그냥 저런 가게 찾아다니면서 계속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로 주문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해서 이렇게 현장을 뛰던 그런 모습이고, 저 위에는 이제 그런 기계들 이제 제조 기계들 사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검토를 했던. 그러니까 저런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또 그거를 이제 국내 자동차 오개사에 다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뚫어야 되겠다 해서 해외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청춘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업도 아니야. 왠 줄 아세요? 제가 29인가 30살에 대우 자동차를 갔어. 정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경비 아저씨가 있으니까 나를 좀 내가 일 보러 왔습니다. 무슨 일을 보러 왔냐? 그래서 제가 이 대우 자동차에서 기술 개발을 하다가 혹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그런 부품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그러니까 니네 회사에서 뭐를 생산하냐고 이러더라고. 아저씨 들어봐. 우리 회사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기술적 난제가 아니고 이미 생산되고 있어. 공장도 있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신기술이야. 국내 공장도 없고 대우 자동차에서는 이 부품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를 내가 가서 상담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공장을 설립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저리 가래. 아니 아버지 뻘 됐어. 경비 아저씨가 너 저리 가. 너 뭐 팔러 왔어 그러더라고. 잡상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잘생긴 잡상인 봤어요. 그래서 날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너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저리 가 막. 그리고 해가 넘어갔어.
집에 갔어. 이제 그 아저씨도 퇴근했어. 그 다음날 또 갔어. 왜 왔니? 또 설명을 했어, 아저씨.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 그 집에 갔어. 3일째 되는 날 이제 오후가 됐어. 그 아저씨하고 되게 친해졌어. 넌 또 왔냐? 또 왔어?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저씨, 내가 우리 집안에서도 말을 잘 듣고 착하기로 유명한 아들이야. 응? 주민등록증 맡기고 가면은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아저씨는 얼마든지 추적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사고 치겠어? 도둑놈이 주민등록 맡겨놓고 도둑질하는 거 봤어? 이래가지고 하여간 이제 그랬더니 들어가래.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갔어.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큰 공장을 처음 들어가 봤어. 길이 있고 막 로타리가 있어. 차들이 막 씩씩 다녀. 공장이 막 엄청나게 많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막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물어봐. 그러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 좀 착하게 보이는 사람 자꾸 물어봤어. 그러니까 연구소 찾으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연구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예, 연구소 저기 가봐요.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응? 연구소를 들어갔어. 연구소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이제 예쁜 아가씨가 딱 앉아 있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는 경비 아저씨하고 차원이 달라. 왜냐? 거기는 잡상인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일을 보러 온 거야. 예,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제가 대우자동차에서 기술을 개발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그런 부품이 있으면은 제가 연구를 하고 해결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요 바로 알아들어. 그러세요? 그러면은 신기술 개발부에 김모 차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오시라고 할까요? 예. 네, 잠깐 앉아 계세요. 그래, 앉아 있었더니 우리 작은 아버지 같은 분이 왔어. 자, 그 부품을 결국은 개발을 했어요. 예. 그 부품을 개발을 했고 그게 르망에 들어가는 부품이었는데, 자 이제 거기서 얘기를 더 하자면 이제 공장 차리고 뭐 하고 한 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서 끊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대우자동차 한 군데를 놓치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가 4개밖에 안 남아.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모임이든 앱솔루트 화장품이든 팔려다가 한 사람을 놓쳤어. 그럼 몇 명이 남아 있어? 수천만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3일씩 붙들고 늘어지고 막 거기서 그 아저씨가 얼마나 저기 모멸감을 줬겠어. 쫓아버리려고 2박 3일 동안 얘기해가지고 드디어 3일 만에 거기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어려운 영업하라고 그래요? 지금 아무나 만나가지고 저기 이렇게 싸고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써볼래요? 이렇게 얘기할래요?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 한번 뚫어볼래요? 그러니까 영업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응? 자, 미국 디트로이트 가가지고 포드 자동차 한번 뚫어볼래요? 저 일본 가면은 도요타 C가 있어. 울산처럼 이제 울산에 막 현대 조선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막, 그러니까 C 이름을 도요타라고 바꿨어. 응? 거기 가서 도요타 정문 한번 통과를 해볼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업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영업을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응? 자, 싸고 좋아. 칫솔 1,200원이에요. 보통 얼마예요? 2,000원, 3,000원 하죠.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써보면 어때요? 좋단 말이에요. 화장품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어디 가면은 30만 원, 300만 원도 할 수 있는 품질인데 하나에 2, 3만 원 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안 쓰면은 그냥 그 다음 사람한테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서는 그냥 아이고 화장품 사러 가기 귀찮아서라도 그냥 마침 떨어졌는데 하나 사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예를 들면 하던 일이 망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놀린 게 사람이야. 놀린 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막 설득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 할 사람은 어차피 안 해.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얘기를 던져.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서 애터미 사업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지 마. 절대 안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꼭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발작발작 뛰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보를 던져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나를 미쳤다고 하면은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나를 아는 사람 같으면 나를 미쳤다고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쳤다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 말을 못 꺼내. 그런데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쳤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그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 전혀 안 일어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애터미 안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니까. 내가 한 달에 1억씩을 벌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회장이 1억도 없는 것이 어디서 10억을 지게차로 떠준다고 하냐고.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로 나간다,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하겠다 그랬을 때 똑바로 정신 박힌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장이 미국 갈 비행기 표값이라 이때 막 이랬어. 근데 저 없었걸랑요? 없어도 글로벌로 나간다고 했어요. 왜냐?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는 이거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은 제품이 어디론가 흘러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사람이 먼저 간 적이 없어요. 다 제품이 먼저 흘러간 거예요. 미국으로 2억, 3억씩 막 물건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만. 미국 사람들도 샴푸 쓰고 치약 쓰고 화장품 쓰고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만한 품질이 없어. 미국에서 애터미만큼 싼 제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근본적으로 선승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도록, 팔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이 AI 시대에 물결을 여러분들이 잘 타야 돼. 자, AI 시대가 오면은 대변혁이 일어나. 그런 대변혁기에 엄청난 부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전 세대의 부자였는데 망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대변혁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AI가 됐는데 AI를 어떻게 활용하지?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AI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더 가난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잘 활용을 하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AI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자, 공장에는 로봇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더 어디로 가겠어요? 다 나와야 돼. 응?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뭐 생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는데 막 자르거나 뭐 그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신규 채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년되면은 다 이제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겠죠. 응? 그런데 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공장에서 채용도 안 해줘. 식당 알바 자리도 없어. 왜? 바리스타 자리도 없어. 왜? 다 이제 로봇 팔이 막 이렇게 다 커피도 만들고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더 표준을 딱 잡아놓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돈이 안 들어.
그리고 얘는 퇴근도 안 해. 24시간 막 심야에도 막 일해. 잠도 안 자,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무실에는 AI가 들어가면서 지금 기업들이요,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럼 채용을 안 하겠어요? AI로 일을 하니까 일들이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밑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어.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포용을 해줘야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일자리를 여기서 이 애터미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 이 대변환의 시대에는 앞으로는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AI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 자, 이 플랫폼이 얼만큼 무서운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옛날에는 시장이 있었어. 로드샵이 있어서 가게들이 막 도시에 있죠.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 할인 매장이 하나 턱 오면은 그게 반경 5km 내에 있는 소매점의 70%를 망하게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정육점 망하죠, 신발 가게 망하죠, 뭐 학용품 가게 망하죠. 다 망해. 망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그 할인 매장으로 가. 그런데 이게 이제 할인 매장은 지역 거점인데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이 딱 생기니까 그쪽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도시마다 상가들이 다 망하고 있죠. 예. 지방 도시 가보면은 옛날에는 막 저기 시내에 제법 괜찮았던 데가 이제 도심에 조금 몇 가게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문들을 닫아가고 있어. 근데 거기도 그냥 뭐가 장사가 돼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만둬도 마땅히 할 것도 없대.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게들이 이 플랫폼 때문에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들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기술이 없어. 두 번째 그만한 돈이 없어. 수조 원씩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옛날에 같으면 막 어디 가서 막 저기 저 몸으로라도 때운다고 했는데 공장에 사람 안 써주지, 식당에서도 이제 사람 안 쓰지, 다 로봇 쓰지 뭐 하지. 그러면은 진짜 일자리가 없다니까. 그럼 뭘 해야 될 거냐 이거. 우리도 지금 우리 세대도 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세대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일거리가 없어 지금. 응? 이 시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그런 걸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애터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공짜로 하나씩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게 APP야,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앞으로 이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MLM 이런 말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애터미는 전혀 새로운 직업이 되는 거예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 요즘 무슨 일을 하세요? 예, 퍼스널 플랫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말하고 퍼스널이라는 말하고는 잘 매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서울역 플랫폼은 서울 시민이 다 쓰는 데야. 그게 플랫폼이야. 그런데 그게 개인 거래.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말을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써요. 예. 전 세계 최초야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퍼스널 플랫폼의 오너야.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영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명함에다가 QR코드 있죠.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나눠줘. 카메라로 비춰봐. 여기 비추고 딱 누르면은 내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거기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제품 설명도 다 해. 왜? 여러분들이 오너니까 오너. 거기 그 쇼핑몰의 회장님들이라니까 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다 공부해갖고 나보고 설명하라고? 아니, 못한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 해준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몽상 로봇을 한 대씩 만들어 가지고
전부 나눠주려고 그래. 그러면 제 이 로봇을 저를 손잡고 다니면 여러분 임페리얼 될까 안 될까? 되지. 100% 되지. 내가 고객 상담 해주고, 다 제품 설명도 해주고, 수당체계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일 제대로 안 하면 내가 가만둘까? 걷어찰까? 걷어차지. 그냥 가만두나. 그따위로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대신에 허락을 받지. 일 제대로 안 하면은 내가 걷어찰까? 차도 오케이입니까? 이렇게. 예, 오케이. 이러면은. 자, 걷어차가지고라도 성공시켜달라.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았어.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성공, 임페리얼 다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로봇 공장을 차려가지고 지금 생산에 들어갔어. 우리 기자를 보내갖고 지금 취재를 했으니까 그 로봇 공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사업이 되는 거냐고. 누구세요? 박정수님, 한숨이 현관문 밖까지 들립니다. 그 한숨 오늘만 14번집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몽상 애터미 AI 비서이자 당신의 전담 코치죠. 시작 전에 동의 하나만 받겠습니다. 통화, 메신저, 앱 활동, 만감 기록, SNS, GPA 전부 제가 봅니다. 대신 그 데이터로 당신을 성공시킵니다.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전부 다 본다고? 좀 무서운데. 무서운 건 데이터가 아니라 측정 안 되는 인생이죠. 그래, 해보지 뭐. 동의 완료. 이제 저는 당신을 24시간 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응원하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결국 다단계 아니야? 좋은 질문이에요. 애터미는 광고비를 안 씁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까요? 품질에 쏟고 가격을 낮추죠. 한번 써보고 결정하세요. 애터미 제품은 반품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좋단 건데? 면역에 좋아요. 그 NK 우리 몸에는 이상이 생긴 세포를 찾아다니는 일종의 면역 경비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죠.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지. 그렇죠. 경비대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모 힘이 해주는 거죠. 비서 로봇이 말도 잘하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말을 너무 잘해요. 고마워 몽상. 그런데 나 오늘 참 부족했지. 괜찮아요. 지 맘의 법칙인걸요? 이건 팁인데 오늘 집에 가서 매운맛 모드로 설정해 보세요. 매운맛?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상상이 되세요? 예. 이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뭐 교과서 외워갖고 옮겨 적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미리 꿈꾸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상된 세계로 여러분들이 같이 올 줄 알아야 이 AI 시대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서 지금 애터미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니까. AI 시대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만 돈을 벌어. 그런데 애터미 회장은 착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겠대. 공짜로 그것도.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경영 목표가 있어요. 경영 목표가 뭐냐면은 자 고객의 성공. 그래서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을 다 성공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소비자로서 성공하는 것은 좋고 싼 제품을 쓰는 것이 소비자로서의 성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업자로서 성공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것보다도 많은 소득을 내고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을 그렇게 성공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고객은 누구게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파트너를 성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당에는 관심이 있는데 지금 파트너들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지, 생계비가 있는지 없는지, 활동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트너 수입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느냐? 컴퓨터가 여러분의 수당은 따로 챙기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라고요? 파트너 수입만 생각을 하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업이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유통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업할 때 사무실 얻자마자 내가 벽에다가 딱 붙여놨던 거예요. 유통의 허브. 그러면은 아니 미국의 아마존이 1000조 원을 하고 있고 월마트가 전 세계 매장에서 1000조 원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가 벌써 300조를 하고 있고 쿠팡도 막 몇십 조를 하고 있는데 애터미가 막 천하통일을 한다고 그렇게 묻거들랑 예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월마트 가고 알리바바 가고 아마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물건을 샀어. 계속 사다 보면은 주머니 돈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 그리고 이제 다 망해버렸어. 장사가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서민들의 돈이 쫙 빨려 들어가고 거기 쌓이기만 하고 다시 풀리질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들은 벌면은 뭘 해요? 엄청나게 쓸 게 많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나는 다 사면 또 주변에 사줄 게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면은 각자가 돈을 다 쓰면은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해답이 다음 세대의 사회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뭐냐면은 나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남았어. 뭔 얘기냐? 2년쯤 후에는 순식간에 이게 퍼져버려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그때 시작해야 되겠다 해갖고 2명, 4명, 8명, 16명, 32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2년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한 몇천 명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는 1000명, 2000명, 4000명, 8000명, 16000명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8명, 16명 갈 때 여기는 몇 명 간다고? 16000명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32,000명 갈 때 여기는 32명. 그랬더니 여기 한 뭐 몇만 명 딱 가니까 이제는 더 성장을 안 해버려. 왜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애터미 회원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 국민의 애터미 회원화가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공짜로 주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 회사가 빨리빨리 하는 게 낫겠어요?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3가지 A가 있어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있고 또 하나가 이 아자몰이라는 게 있어요. 아자몰. 같은 가격인데 다른 데 백화점에서도 팔겠죠? 같은 가격인데 애터미는 뭘 받아요? PV를 받아. 그러면은 어디서 살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자, 거기에다가 A케어가 있어. 이건 이제 우리 지금 본사에 지금 병원을 짓고 있어요. 검진 전문 병원이에요. 예, 그 검진 전문 병원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의료보험 조합에 있는 옛날에 무슨 약 먹었는지 무슨 주사 맞았는지 그 정보를 다 가져와.
근데 병원은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본인과 병원은 가져올 수 있어. 그럼 그걸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가면은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가 불편하고요. 뭐 이런 거 답을 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진을 쭉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년 소변 검사, 혈 검사 정도는 하고 있죠. 안 한 사람은 그걸 하면 돼. 그리고 DNA 검사를 해. DNA. 그러면은 그 DNA 검사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건강 상태가 다 파악이 되면서 자, 앞으로 5년 안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 당신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요게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의사가 여러분한테 따라 붙여. 그럼 나 어떻게 하면은 3년 후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다는데 그 발생할 확률을 지금 이 70%라는데 그거를 10% 20%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여러분들이 AI 의사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퍼스널 닥터, 홈 닥터가 전문의들이 우리가 쫙 지금 섭외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린 의사가 아니고 진짜 의사라니까? 진짜 의사, 진짜. 우리 대표의사가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병원에 있던. 그 선배, 후배들을 지금 다 섭외를 해가지고 AI로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다 해준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공짜로 분양을 해주는 분양권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PPO가 되는 거예요. 퍼스널 플랫폼 오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임페리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되겠다고 맘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임페리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안 했다가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예. 자, 마치겠습니다.